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요. 이제 세 번째 단원이고, 이 단원의 제목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우리 교과서가 우리 처음에 생물의 특성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우리 교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는 물질대사 라고 하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자극에 반응하고 그 다음 항상성을 유지한다. 요게 생물의 특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자극과 반응, 그리고 호르몬과 항상성, 그리고 방어작용, 이 세 가지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네요. 이 교과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왜 이런 그림을 넣었을까? 그렇지. 이분의 몸속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지. 외부의 자극에 뭐하고 반응하고, 그렇죠.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겠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인간이 죽지 않고 막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방어작용, 이 세 가지가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로 자극과 반응은 신경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외부 변화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는 주로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신경계 단어는 다시 세 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단어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여기서는 주로 뉴런에 관해서 다룹니다. 자극을 받고 신호를 전달하는데 특화된 세포, 그 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뉴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 뉴런들이 모여서 뭘 이루겠어? 신경계, 자극과 반응에 관한 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의 반응은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근육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수축하고 있는가, 그래서 근육 수축의 원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원, 흥분의 전도와 전달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계는 체내외의 정보를 받아들여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렇죠? 근데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인 누구? 뉴런. 뉴런이 뭐의 이름이구나? 세포의 이름입니다. 세포의 이름이야. 우리 신경계에는 어떤 세포가 있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 그럼 우리 신경계는 뉴런만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운동선수가 있으면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코치도 있고 뭐 매니저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이 뉴런들이 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뭘 이룬다? 신경계를 이룬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포가 바로 뭐다? 바로 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뉴런은 어떻게 생겼냐?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크게 세 개의 부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위는 신경세포체, 두 번째 부위는 가지돌기, 세 번째 부위는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개의 부위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 부위인 신경세포체 한번 알아볼게요. 신경세포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셀 바디 이렇게 부릅니다. 뉴런의 뭐라고 볼 수 있겠어? 본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세포질이 이 신경세포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체에 뭐가 있겠어? 이 세포질 안에 각종 세포 소기관들도 들어 있겠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런 세포의 기능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중심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지? 물질 합성만 하는 거 아니겠지?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해?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들이 여기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질들을 합성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물질 대사라고 우리가 했잖아. 그 필요한 물질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뒷부분에도 나와요. 이 신경 전달 물질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것들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뻗어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짧은 가지들이 여러 개. 그렇지? 그 다음에 긴 가지가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짧은 가지 여러 개 있죠. 이 짧은 가지 여러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나온 짧은 돌기이고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존재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가지돌기가 하는 일은 뭐냐?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신호를 어떻게 수용합니다. 자극 또는 신호. 자극을 수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신호를 받는 걸 뭐라 그래? 수신. 신호를 보내는 걸 뭐라 그래? 송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 수신기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긴 돌기 하나 있죠? 이 긴 돌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축삭돌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길게 뻗어나온 하나의 돌기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가지돌기가 신호를 받았어. 그러면 이 신호가 어떻게 해야 돼? 쭉 축삭돌기를 타고 뭐 합니까?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신호가 뭐 하는 부위? 이동하는 부위이다. 신호가 이동하는 부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축삭돌기라고 부른다. 이 신호 이동을 우리가 특별히 이 단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호의 전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신호가 자극이 오면 이렇게 자극이 오면 가지돌기가 신호를 받겠죠? 그게 축삭돌기를 타고 쭉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이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축삭돌기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죠? 그래서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보면 이 끝부분이 개구리 발가락처럼 살짝 이렇게 커져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축삭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또는 다른 뉴런의 신경세포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살짝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살짝 벌어진 틈이 이렇게 있는데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사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들어보면 아주 좁은 틈이 있다고. 그렇지? 자,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냅스 이렇게 불러요. 이건 뭐야?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부위. 여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이 축삭돌기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렇지? 아니면은 그 막대기에 꽂혀 있는 핫도그처럼, 요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집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축삭돌기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돌돌돌돌돌돌 말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경계에는 뉴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런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지? 그러한 다양한 세포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슈반세포들 중에 일부가 쭉 늘어나서 세포가 보통 정상적인 모양이면 어떤 모양이겠어? 정상적인 모양이면 뭐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다? 이렇게 핵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모양이겠지. 그런데 이 세포를 한번 꾹 눌러서 양옆으로 잡아 늘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쭉 잡아 늘리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핵은 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약간 툭 튀어나와 있겠지. 꼭 눌렀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잡아 누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여기 축삭돌기에다가 돌돌돌돌 마는 거야. 그렇지? 마치 뭐처럼? 롤케이크처럼. 그래서 이 세포가 요 부분 있죠. 여기 말려있는 부분 보면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습니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마리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세포막 성분은 대부분이 뭐야? 인지질 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으로 돌돌돌돌돌 말아 놓으면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절연체 역할을 하게 돼요. 절연체라는 말이 뭐냐? 절연체 말은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전기의 흐름을 막는다. 다시 해서 전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선 같은 거에 이렇게 둘둘둘둘 많은 까만 테이프 압니까? 그 까만 테이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연 테이프라고 부르거든요. 전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감전되지 않도록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테이프. 그래서 그걸 절연 테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얘가 절연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경신호, 이 뉴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전기 신호예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전달이 되는데 이 전기 신호가 새나가지 않도록, 전기 신호가 너무 많이 새나가면 어떻게 될까? 신호가 점점 약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가 새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이 전기를 이 축삭돌기 전체에 발생시키지 않고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이 없는 부분 있죠. 마리집이 없는 부분에만 전기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신경 전도 속도가 어떻게? 더 빨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집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요 마리집이 축삭돌기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요 마리집으로 감싸지지 않은 부분 있죠. 여기 축삭돌기가 드러난 부분 있잖아. 요 축삭돌기가 드러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본 구조예요. 뭐로 되어 있다?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 세 개가 기본 구조이고, 그치? 신경세포체는 세포로서의 생명 유지, 물질 합성, 에너지 생산, 그 다음에 뭐 세포의 기능 조절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가지돌기는 신호를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신호를 이동시키는 부분, 다음 축삭돌기 말단은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그치?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얘가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 그렇지? 뭐 근육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근육 같은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뉴런에는 마리집이라는 것이 감겨 있어서 더 신경 전도 속도를 어떻게 한다?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축삭돌기가 돌출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른다. 이 마리집에 대한 설명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집은 뭐야?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축삭돌기를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 그렇죠? 대부분의 뉴런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이 마리집은 모든 동물의 신경세포에 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척추동물들 있죠? 이 척추동물들의 뉴런에 이 마리집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무척추동물들은 마리집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척추동물들의 몸속에 있는 뉴런 중에서도 많은 세포에 이 마리집이 있지만 마리집이 없는 뉴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은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리집 뉴런. 그렇죠?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뭐라 그래? 민마리집 뉴런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민자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 뭐라 합니까? 민머리. 옛날에는 대머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대머리라고 안 하고 민머리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달팽이 중에 등껍질이 없는 달팽이, 살덩어리만 있는 그런 달팽이 있어요. 그런 달팽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민달팽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뉴런 뭐라고 해?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 밑에 설명 조금 더 볼게요. 마리집은 축삭돌기를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것. 그렇죠?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 됐죠? 그 다음에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위. 그러니까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는 부위야.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부른다. 자, 이제 뉴런을 기능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셋으로 나눠요. 구심성, 원심성, 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구심이라는 말은 내 구심력 알지? 중심을 향하는 힘이잖아. 이건 중심으로 향하는 뉴런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심. 원심력 알죠? 자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요거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뉴런이구나. 됐겠지? 그러면 연합 뉴런은 뭘까요? 구심성은 중심을 향하고 원심성은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그럼 중심에서 구심성과 원심성을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연결해 주는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 자체가 되겠지. 요렇게 일단 알아두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몸 외부의 환경 변화도 있지만 우리 몸 내부의 변화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부, 우리 몸의 외부, 이러한 환경 변화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지? 자극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 이걸 누가 감지하지?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거는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센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라 그래? 그래, 감각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보통 눈, 코, 입, 귀 요 정도만 생각하지만 우리 감각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피부입니다. 이 피부에 있는 이 감각기들, 그리고 우리의 눈, 코, 입, 귀, 이런 감각기들, 그리고 우리 내장에도 감각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세포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감각기들이 자극을 감지해요. 그러면 이 감각기가 자극을 감지하면 이걸 누구에게 보내줘야 될까? 그래, 우리 몸 중앙에서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 보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추라고 얘기하고, 이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전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추 신경계라고 부르고, 중추 신경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뇌 그리고 척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감각기로부터 각종 정보들이 막 여러분들의 뇌로 들어올 거 아니냐? 정말 시각 정보도 들어오고, 청각 정보도 들어오고, 피부 감각 정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화들도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 중추신경계로 막 몰려든단 말이야. 그럼 이 중추신경계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일단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잘 분류하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현재 상황의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아무 대처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중추신경계가 내린 결론을 다시 우리 몸 구석구석에게 어떻게 명령으로 내려보내줘야 되겠지. 그렇지. 지금 밥이 들어왔네. 그럼 소화기관이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럼 뇌에서 명령하겠지. 야, 소화기관들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방금 시각 정보로 엄청나게 막 큰 개가, 막 소만한 개가 나를 향해 막 달려오고 있어. 이런 정보가 감각기를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중추신경이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근육에게 막 명령을 내릴 거예요. 야, 움직여. 아니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명령들을 막 내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응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대부분이 뭐다? 근육이에요. 그치? 대부분이 근육.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각종 분비샘들이 있거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야, 밥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야겠다. 이런 명령 막 내려간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중추신경계에서 어디로? 반응기로 근육이나 분비샘으로 명령이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반응기에서 어떻게?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하겠지. 그렇지? 이 반응기의 행동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반응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물을 뭐 한다? 자극에 뭐 한다? 반응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거야? 감각기에서 정보를 수용해서 중추신경계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반응기에서 반응을 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렇지? 그러면 감각기와 중추신경계를 누가 연결해 주겠어? 그렇지. 당연히 뉴런이 연결해 줘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 중추신경계가 뭐지? 중심이잖아. 그지? 중심이니까 감각기에서 중추신경계로 가는 뉴런 뭐라 그래? 중심을 향하는 뉴런.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해?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감각 뉴런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은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반응기, 근육이나 분비샘으로 이제 명령이 내려간단 말이야. 이 명령들이 어떻게 내려가겠어? 당연히 뉴런을 타고 내려가겠지. 그렇지? 이때 이 뉴런들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뉴런들이 이렇게 뻗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해? 그래요. 원심성 뉴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은 무슨 뉴런? 그래. 운동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감각기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도 엄청 많겠죠. 그치? 우리 몸의 근육들도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뉴런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 얘들도 다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그 뉴런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연합 뉴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요 체계 알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들 있죠?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유보신경들. 선생님 지금 초록색으로 그리는 부분이에요.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이 신경들은 무슨 신경계라고 하겠니? 그치? 중심이 아니고 말단부로 뻗어 있는 신경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말초신경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다음 단원에 신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신경계를 이루는 근간이 바로 뭐다? 뉴런들이고, 이 뉴런들은 이 뉴런들의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 구심성, 원심성, 그 다음에 연합 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 자, 어디서 어디까지?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계까지이고,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반응기관까지. 다음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를 구성. 다음에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 다음에 이 연합 뉴런 자체에서 뭐해? 자극을 처리. 알겠죠? 판단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종합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은 형태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에 의해서 또 이 뉴런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구심성 뉴런은 일단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가지돌기일 것이고, 여기가 가지돌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축삭돌기겠죠. 그러니까 축삭돌기라고. 근데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좀 다르죠. 그렇지?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어? 축삭돌기 중간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면은 바로 뭐구나? 구심성 뉴런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다? 축삭돌기의 중간 부분에 있다. 연합 뉴런을 보겠습니다.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나 원심성 뉴런보다는 좀 짧죠. 우리 중추를 구성하는데, 이 중추에서 굉장히 어려운 계산도 해야 되고 고도의 정신적인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렇게 서로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축삭돌기의 길이는 짧고, 그 대신에 가지돌기나 축삭돌기 말단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시냅스를 많이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합 뉴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이거는 처음에 선생님이 그려주진 않았죠. 이거는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 뉴런의 모습 있죠. 그렇지? 이게 전형적인 뉴런의 모습. 이게 바로 원심성 뉴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뻗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 말단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뭐가 돼? 원심성 뉴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 원심성 뉴런과 구심성 뉴런은 상당히 길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뇌가 있고 이렇게 척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와 가지고 말단부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긴 거는 허리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까지? 발가락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척수에서 명령이 내려올 텐데, 그럼 거기까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세포는 한 개지만 어떻게 돼? 얘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지만 길이는 어때? 굉장히 길 수 있다. 제일 긴 거는 1m가 넘는 세포도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길겠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원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흥분 전도 속도. 흥분 전도 속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흥분 전도 속도는 마리집 뉴런이 민 마리집 뉴런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마리집 뉴런은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나중에 또 할 텐데 도약 전도. 그래서 같은 굵기라면 마리집 뉴런이 민마리집 뉴런보다 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삭돌기의 굵기예요. 축삭돌기의 굵기가 뭐 할수록 굵을수록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선생님이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마리집이 있고 무척추동물의 경우에는 마리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외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포식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흥분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추동물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했냐면 축삭돌기의 굵기를 굵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거대 축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굵은 축삭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적이 나타났을 때 도망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오징어들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팍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 오징어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거대 축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 축삭돌기가 굵으면 부피가 커지겠지. 그렇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좀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동물들은 굵기를 굵게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중간중간을 절연체로 감싸서 그렇지? 도약전도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흥분의 전도 속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적 선택을 했다는 거 그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뉴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흥분 전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흥분 전도부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렵긴 할 텐데 차근차근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